형사소송법 3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공판기일 전의 절차 중 공소장 부분 송달, 의견서 제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통지, 피고인 등의 소환, 공소전 준비 절차,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증거 제출, 증거 개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 부분의 송달을 보시면요. 의의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통해 법원의 심판 대상을 확인하고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공소장 부분 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효의 기간을 두지 않고 송달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은 심리 개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모두 진술 단계에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진술을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공소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미리 밝힘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여 공판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고인으로도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방어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검사에게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통지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경우에 있어서 공소제기가 있는 때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한다는 취지 또는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차비 살해한 흉악범 안인 득의 어제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마저 저도 변호하기 싫다는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맡기 싫은 흉악범 변호도 국선 변호인은 마지못해 꼭 맡아야만 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인 득의 국선 변호인 법정을 나와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우선은 그 말 자체가 당시 저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속마음도 숨겨야만 하는 국선 변호인, 어떤 사건에 배정될까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전국 각급 법원별로 2년마다 재위촉되는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고 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초봉 첫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사건별로 수당이 더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중간에 사건 변호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등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구라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국선 변호인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부담일 텐데요. 왜 그만두지 않는 걸까요? 그럼 법률적 조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팩트맨이 취재한 국선 변호사들 그만두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재위촉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엔 동료 변호사가 업무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비록 변호가 벌어지는 흉악범 사건이더라도 국선 변호인 누군가는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영상 자료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통지, 피고인 등의 소환이 되겠습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 개정 시간을 구분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그리고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소환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차후에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을 통해 소환 통지를 한 때, 법원의 군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는 검사가 기소 여지를 진술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판 전 준비 절차와 관련하여 공판 준비 절차의 의, 공판 준비 기일, 공판 준비 절차 종결이 있습니다. 먼저 공판 준비 절차의 의의를 살펴보시면요. 공판 준비 절차를 도입한 배경은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의 심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쟁점 정리하고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준비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 절차는 아니며 임의적 절차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 정리하는 등 공판 준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서면을 준비하도록 하는 방법과 공판 준비 기일을 여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적 곡선 제도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합니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 준비의 내용으로는 쟁점 정리가 있습니다. 쟁점 정리, 증거 정리, 증거 개시, 공판 절차 진행이 있습니다. 쟁점 정리는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절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증거 정리는 증거 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신청된 증거와 관련한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류 등의 열람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증거 개시라 합니다.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공판 절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공판 준비 기일에 해당하겠습니다. 공판기일 전의 절차 중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증거저출, 증거 개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3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